이거 너무 분에 넘치는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이제 서두를 시작하자면 제가 오늘 강의할 거는 Process Safety Engineering입니다. Process Safety.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 안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여러분과 같이 할 거는 Process Safety, 특히 Chemical Process Safety고,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Field Safety나 Transportation Safety 이런 거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따로 매트릭스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Process Safety뿐 아니라 Transportation Safety, Field Safety, 물론 나중에 Product Safety도 있죠. Product Safety, 자신들이 만든 물질에 대한 뭐 MSDS를 관리하고 그 물질이 얼마나 위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우리가 매번 안전 하는 거는 보통 이쪽을 많이 생각하기 쉽죠. 그 뭐 모자를 써, 뭐 가글을 써, 이런 것들 뭐 하는데, 뭐 그런 거를 저희가 PS팀에서 담당하진 않았고, PS팀은 순수하게 Process Safety Incident, 여기서 인시던트라 하면 Unexpected Release of Chemical or Energy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라고 하면 Fire and Explosion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계를 하고, 그걸 PSI, Process Safety Incident, 뭐 나중에 약자들 보면 다른 것들하고 헷갈리는 것들이 많겠지만 Process Safety Incident라고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겟이 다르잖아요. 지금 뭐 가다가 뭐 사다리에서 떨어졌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걸 하는 별도의 팀이 거기에 대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얼마만큼 벌어졌고 뭐가 문제고 어떻게 줄여나가야 된다. 근데 저희가 하는 쪽은 케미컬 물질이 새어나가거나 아니면 그로 인한 화재 폭발이 일어났을 때 에너지 또는 물질의 누출, 그때 관련해서 하는 게 프로세스 세이프티입니다. 물론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세이프티 인시던트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거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말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은데요. 프리벤션,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티게이션, 완화. 터져 나왔을 때 얼마만큼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냐. 물론 안 터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터졌을 때 어디까지 나갈지, 얼마나 죽일지, 얼마만큼 재산상 손실을 줄일지, 그러니까 손실을 끼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 그쪽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뭐 프리벤션이라고 하면 뭐 배슬이 터지지 않게 배슬을 뭐 좀 더 두껍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릴리프 밸브를 하나 더 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예 터지지 않게 하는 거. 두 번째, 미티게이션이라면 걔가 터졌을 때 만약에 그 폭발하고 뭐 독성 물질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워터 스프레이 또는 뭐 베이퍼 배리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더 못 넘어가게끔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걸 미티게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연구하는 기법입니다. 그게 총망라된 게 프로세스 세이프티이고요. 여기서 제가 오늘 많이 얘기할 그 터미놀로지, 그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여러분들 그 뒷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출석부에서 좀 보긴 했는데, 뭐 삼성중공업 분들도 계시고, 뭐 어디였더라? 삼성 엔지니어링 분도 계셨던 것 같고, 학생도 몇 명 있었던 것 같고, 대부분은 공정에 대해서 조금은 인식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알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이 쓸 얘기들은 QRA, Quantitative Risk Analysis 또는 Assessment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숫자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퀀티파이 시킬 것이냐, 리스크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뭐 프로세스 세이프티 인시던트를 뭐 어떻게 집계하고 어떻게 줄여나가고 할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이 QRA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설명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FAR, Fatal Accident Rate, 이것과 뭐 FR, Fatal Rate, 이거 마찬가지 사고를 집계하는 그런 기법들에 대한 건데, 뭐 이 FAR로 써가지고 컨트롤을 그려서 뭐 이 안에 뭐 사람이 있는 오큐파이드 빌딩을 넣지 마라, 컨트롤룸을 짓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디비주얼 리스크를 그려서 그 안에 들어가지 마라. 인디비주얼 리스크라 그러면 그냥 어떤 그 위험성이 있는 그 지역으로부터 등고선을 그리고 뭐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 per 이어다.
이 지점에 있었을 때 그 사람이 죽을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6승 per year. 이거 좀 여러 가지로 연역할 수 있는데 이게 터져서 이 안에 죽을 사람이 100%다. 이 안에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100%다. 근데 이게 터질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6승 per year다. 그럼 이 컨투어가 10의 마이너스 6승 per year 인디비주얼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뭐 또 차차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투어들을 그리고 그 안에 건물을 지을지 말지, 그 안에 다른 어떤 이퀴먼트를 배치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FN 커브.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거예요. FN 커브에서 이게 바로 QRA를 관통하는 뭐 어떤 최종 결과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N. 자, 이건 프리퀀시입니다. N은 사람 수예요. 인구수, 사람 수.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 시나리오가 일어날 확률이 있겠죠. 그걸 뭐 여러 가지 기법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F를 구하고 그 시나리오,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죽는 사람을 N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게 결합이 돼서 어떤 그래프 내에 이렇게 어떤 공정에 대해서 모사를 하는 걸 FN 컵을 그린다고 하는데 이게 QRA의 마지막 끝판입니다. FN 커브를 제대로 그려내면은 QRA를 제대로 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공정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위험성을 어느 정도로 낮춰야 하는지 quantify, 뭐 metric, 뭐 여러 가지가 다 결합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배기로 FN 커브에서 Y축은 F, X축은 N인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벌어질 확률, 여기서 한 명이 죽을 확률, 10의 마이너스 5승, 이건 다 per year입니다. 연당. 자, 보통 자, 이렇게 FN 커브, 저는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해요. FN 커브를 이렇게 딱 놓고서 저의 공정에 따라서 내 공정에 사고가 날 확률, 그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죽을 확률, 점으로 찍을 수 있겠죠. 어떤 F와 어떤 N이 이걸 점으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는 보통 우리는 스몰 fn이라 그러고 스몰 fn, 한 사고가 일어날 확률, 그 사고로 인해 죽을 확률, n이 나오는 거. 이게 스몰 fn 커브라 그러는데 얘들을 어큐뮬레이션 시켜가지고 뭐 하여튼 얘랑 얘가 두 개의 시나리오가 벌어질 수 있을 때 얘를 어큐뮬레이션 시키면 F가 올라가고 N은 뭐 이 정도에서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upper region에 있다고 합니다. upper Dutch curve line.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upper와 lower와 안랍존을 구분하는데 이 기준점은 어떤 회사든 어떤 나라든 어떤 조직이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에어 프로덕트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되게 많이 쓰는 더치 커브라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애들이 제안을 했던 그 라인인데 이 FN 커브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이 존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다 됐다, 이 정도 리스크면 억셉터블하다. 과연 그러냐? 뭐 그래도 이 정도 확률에서 이만큼 많은 사람이 죽는데 또 정말 이 정도 억셉터블할 거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사 자체적으로는 이 FN 커브를 보여주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굉장히 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사고가 나서 가령 이게 굉장히 낮은 확률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끄는 이유가 또 있는데 굉장히 낮은 확률에서 이런 데 점이 찍혀 있다고 쳐봐요. 뭐 사고가 났는데 한 1000명이 이게 지금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 그냥 스케일이 아니라 로그 스케일이라 10이 여기 있고 1, 10, 100이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런 데 점이 찍혀 있다. 굉장히 이게 설명하기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무슨 사고가 나면 1000명이 죽을 수 있어. 이건 굉장히 어버전이 반감이 심할 거 아닙니까? 그 주변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얘기 중에 하나인데 FN 커브는 보통 이제 회사에서 정의하기 나름인데 자기 그 회사 사업장 내에 사람 수를 빼는 수도 있고 사업장 내에 사람까지 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건 뭐 하기 나름입니다.
그 에어 프로덕트의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IR 같이 또는 FAR 라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장 내 사람들을 죽는 거는 죽는 위험성 평가는 이런 것들 IR 또는 FAR을 썼고 장 외의 사람들 사업장 바깥에 대규모로 죽을 수 있는 그 시츄에이션에 대해서는 FN 커브를 썼습니다. 그건 뭐 회사 따라 틀릴 수 있어요. 그 사업장 내에 사람이 많으면 늘 수도 있는데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되게 잘 해야죠.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뭐 이렇게 공시할 수는 없는 커브예요. 근데 최근에 장외 영향 평가, 자 환경부 장외 영향 평가, 화관법 하에 장외 영향 평가에서 위험도라는 거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위험도. 자 위험도 이 말도 내일 장외 영향 평가 실습할 때 많이 들으실 건데 이건 뭐냐면 위험성 반원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숫자 몇 명이냐. 물론 FN이 똑같은데 조심해야 될 게 이 N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QRA에서 FN 커브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보는데 그냥 어느 정도 다쳤다, 세게 다쳤다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냐 안 죽었냐 이것보다 객관적일 수 있는 게 없죠.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N이고 여기에서의 N은 예를 들어 클로린이 새서 이따만한 반원이 생겼다고 쳐요. 근데 이 반원이 사람이 죽는 100% 죽는 반원이 아니고 ERPG2 그 기준점 ERPG2 농도라고 해서 생각보다 꽤 낮은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피적인 측면에서의 농도예요. 이 농도 안에 1000명이 들어갔다. 그럼 이건 1000명이 죽을 확률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서 장외영향 평가 위험도에서의 N은 그냥 대피해야 할 인원의 N 숫자고 그리고 원래 QRA에서 얘기하는 FN에서의 N은 죽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QRA 기법을 좀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긴 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엄밀하게 FN 컵을 그리는 건 아니니까 뭐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그 큰 차이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FN 커브를 그리는데 오늘 보여드릴 마찬가지로 회사 걸 보여드리기가 좀 쉽진 않지만 수소 라인을 그러니까 200마일짜리 수소 라인을 설치하는데 FN 커브를 회사에서 다 그렸습니다. 오늘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매 킬로미터마다 그 수소관이 파열된다고 생각하고 럽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국 이렇게 있으면 루이지나에서 텍사스까지 200마일 라인이 있는데 매 킬로미터마다 수소관이 터지는 걸 가정하고 왜냐하면 럽처 프리퀀시가 per 킬로미터 per year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놓고 그럼 스몰 f가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죽는 사람들 숫자가 n으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모두 어큐뮬레이션 시키는 거. 그래야 large fn 모든 게 accumulated 된 frequency 하나의 사고 확률은 small f 전체가 다 합쳐진 사고는 large 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그려서 이 라인 안쪽에 있도록 어퍼 더치 라인 안쪽에 있도록 그렇게 루트를 정한 거죠. 물론 그 안쪽에 세이프티 밸브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아예 건설하기 전에 루트를 좋게 가져가면 되거든요. 물론 거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건설 다 하고 났는데 나중에 들어올 애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 만약 거기 뭐 도시가 개발돼가지고 이렇다 그럼 양쪽에 셧다운 밸브를 굉장히 잘 지어놔야죠. 사실 이렇게 했는데 만약 뭐 어디가 N이 튀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뭐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기 마을이 있더라. 그럼 양쪽에 이 마을 빌리지가 있는 곳 옆에 세이프티 밸브를 설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깨졌다, 제파이어가 나올 때 양쪽에서 다 닫아줘 버리면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인구수가 점점 많아지더라도 그 뭐 계속 관측을 하고 계속 이제 뭐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뭐 너무 우리의 이걸 넘어서는 라인이다. 그러면 돈을 좀 써서 양쪽에 세이프티 밸브를 설치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갔어요. 아직 뭐 서론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뭐 실험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뭐 서론이
30분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만